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융단 폭격 대상자입니다. 황교안 대표 사랑스러워요. 유시민 발언 무슨 뜻일까? 지금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말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어법이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취지로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연설 내용을 읽어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대형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뭔가 좀 관중들을 웃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황교안 잡으려다가 문재인 잡겠다 이런 뜻이 읽힙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내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11일 오후 대전 중구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의 토크 콘서트에 나왔습니다.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노정열 씨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190만 명 이상이 참여하자 한국당은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며 색깔론을 제기한다.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북한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 대통령이 살아계셔서 요즘 제1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 어허 20년 전 공안박물관이 살아났네 라고 하셨을 것이라며 그분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공안검사다. 정치를 하시는 분이 어떤 정당을 해산시킨 것을 자신의 최고 큰 국무총리로서의 업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비판은 자유입니다. 어쨌든 쭉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유시민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뻐 보이더라. 아우 정말 잘해주신다. 그분은 최소한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수적이겠죠.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한다고 평가했다. 즉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처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반어법을 쓴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어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는 사랑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인 양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는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표현에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누군지 퀴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취임할 때 제1호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 상황판은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국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다른 건 모르지만 실업 문제 일자리만큼은 사기쳐서 권력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이 부분은 제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의혹은 산더미처럼 깔려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부처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미 기재부, 산자부 등등등등 국가보훈처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때문인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한 표 던지겠습니다.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 공약인데 청와대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미사일을 쐈는데 24시간 동안 뭐 했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강원도 산불이 났는데 관제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은 99% 정부 대한민국의 못 가진 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빈부격차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통계청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진 정권은 처음입니다. 통계청이 생긴 이래로 통계가 최악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게 됩니다.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 이상 일하는, 36시간 이상 일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확 줄었습니다. 17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자리는 확 늘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통계 조작해놓고 실업 구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안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는 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은 게 아니면 뭡니까?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 비판이. 그렇지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은 무심결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마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제1야당 대표 황교안은 사랑스럽다. 유시민이 보기에도 황교안은 순진한가 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최소한 어떤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짓말을 하는 분은 아니다. 정직하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의 뜻은 반어법입니다. 자, 이런 공안검사 출신다운 강경투쟁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도움만 주고 있다는 점을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1년 전, 2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30%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지난주 목요일 조사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1.6%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50%를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황교안 대표만의 노력은 아니겠죠. 그 전에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을 비난하려다가 문재인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말 잘했습니다. 실제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사기쳐서 권력을 빼앗아가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딱 들어맞는 사람이 눈에 보이죠? 머리에 떠오르시죠? 자, 말이란 게 이렇습니다. 유시민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따라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직하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국회에 들어와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 자, 그러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합니까?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지금 아닙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뭐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상처를 주고, 정말 이렇게 경제 엉망진창 만들고 김정은 의식하다가 뒤통수 맞고 미사일 2차례나 발사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는 정부, 비겁한 정부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든다. 최소한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하지 않나. 잘하고 있지만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이 무섭지만 그렇다고 미국 마음대로 되는 시대도 아니다. 주변국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통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식량 지원 웃기지 마라. 다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합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걸까요? 유시민 이사장은 다음 대권주자 3위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알 수 없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은 속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도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KBS 대담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야당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해놓고 5개 정당이 다 모이라고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패스트트랙에 한국당 빼고는 다 같은 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여야 정당 대표회담입니까? 절대 황교안 대표는 가지 마십시오. 과거에도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야당 지도자와 1대1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의석이 100석이 훨씬 넘는 정당과 6석짜리 정당이 같은 대접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 정당들은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 청와대의 옹졸함,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속마음을 들켰습니다. 황교안 한번 잡아보겠다고 괜히 나섰다가 문재인 잡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은 황교안은 그래도 정직하구나. 문재인은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어법으로 황교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황교안 예뻐 보인다고 했지만 그 예뻐 보이는 황교안이 사실은 뚜벅뚜벅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당장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겁니다. 지금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저러다가 3년 더 남았는데 경제가 폭망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속마음을 들켰습니다. 황교안 잡으려다가 문재인 잡게 생겼습니다. 진성호의 윤관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